네, 역시 금요일을 맞아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과연 또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들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전선님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상향도 계속 될 뿐더러 이번 주도 좀 흐름 자체가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약간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좋아졌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2분기가 시작했는데요. 위험 선호가 살아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뿐만 아니고 신흥국 증시, 즉 글로벌 증시 모두가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가 오늘 약간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었고요. 2,000선 회복은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 이후에 약 한 4개월여 만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분위기를 탔다는 것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투자자들 또는 글로벌 경기의 불안 요인이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즉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에 반대급부로 기대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안감을 보면 지난 3월 FOMC죠. 지속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준 위원뿐만 아니고 최근에 시카고 에반스 위원 자체도 더 이상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 4월은 없다라는 점을 시장에 강력하게 내포했다는 점이 주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6월에 가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때 가서 미국의 경기 또한 지금같이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점, 즉 그동안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최대 불안감이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갔다라는 점이 지금의 훈풍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에 반대급부로 기대가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상승했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가져올 만큼의 강력한 인플레 기대 심리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국제 유가가 저점을 확인했다. 즉 추가적인 하락, 끝없이 낙폭만 할 것 같던 위험 자산의 최대 대표 가격이었던 유가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이 향후에 인플레 기대 심리, 즉 위험 선호의 어느 정도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기대 심리는 기대 심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수요가 늘어나느냐 이래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기긴 했는데요. 향후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지속성은 연결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 선호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는 측면이 4월 한 중반 이후까지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일 텐데요. 인플레 기대 심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수요의 기대를 내포하는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의 상승을 좀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즉 수요가 떠받쳐주지 않는 인플레 기대 심리는 오히려 독이 되어 저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보다 과하면 이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수요, 아니면 내수적인 경기 수요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월 달은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매우 중요해진 때입니다. 다행이랄까 여전히 연초부터 기대감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4월 달에 도래하는 실적, 우리의 기대보다는 다소 좀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선호 현상이 4월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 앞서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고 또 개선이 될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1분기 수출이 5년 만에 최저치다 얘기를 했고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려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 또한 선진국 간의 서로 간의 경기 순환 관계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인데요. 좀 중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위기 전만 해더라도 신흥국 소비가 좋아지면 당연히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 수출이 좋아졌습니다. 즉 선진국 소비는 신흥국 수출로 직격적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다만 지난 한 2011년부터 약간의 모양새, 즉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통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중국의 수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수출 역시 신흥국 전반적인 수출이 부진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어디였나 보면 셰일을 바탕으로 미국 자체적으로 더 이상은 외부적인 수입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저희가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오늘 중국의 3월 PMI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단기적인 계절성이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수출도 지난 1월 달에 15%, 즉 두 자리에서 8.2%로 다소 불안감이 경감되는 수준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끊겼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신흥국 얘기도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증시를 우리가 잠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4월 증시 전략 얘기하다 보면 기준금리 결정도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실적도 있고 총선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국내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슈로 뭘 중점적으로 볼까 하면 저는 제일 먼저 그리고 처음 한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산유국 회의 4월 17일이죠. 이게 또 국제 유가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의 경제 지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고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4월 17일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인데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산유국들의 회담, 즉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산 쿼터를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셰일과의 치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돌출 행동 등을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감축은 좀 어렵다. 즉 동결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좀 구조적으로 보면 원유 시장이 여전히 초과 공급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번 회담과는 번외로 유가는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한 번에 감축하기는 어렵죠. 기본적으로 동결을 한 다음에 감축인데요. 동결했다는 측면이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지속됐던 신흥국들의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4월 17일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산유국 회의에서 이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란이 뭐하러 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지금까지 흐름이 좀 어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동결 할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원유 시장 향후에 가장 게임 체인저는 이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들은 동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4년 만에 금수 조치가 풀렸기 때문에 일단 자국의 경제를 먼저 활성화될 필요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중동 산유국 간에서도 응집력이 6월로 갈수록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오히려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 즉 모양새를 보면 산유국들의 회의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큰 의미를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에 워낙 나빴던 신흥국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신흥국 자산은 저점을 봤다라는 이 정도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4월 17일 회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있어 하면서 기대감만 좀 좋은 쪽으로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현실을 한번 다시 짚어봤고요. 역시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보수적으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